잠잠해서 양시장의 거래 대금도 좀 미진한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장 수급에서는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포지션 수황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시장 잠잠하게 흘러가는데 수급적으로 투자자분들께 시사하는 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미증시가 좀 상승했던 것들이 어쨌든 뭐 실업률 같은 고용 지표가 호조를 좀 보였고, 그리고 유가가 이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피크 아웃에 대한 기대감들이 생겼다는 것이고요. 그런 시장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주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이제 4월 1일이었죠. 그래서 목요일이 이제 지난달 말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거든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 목요일이었는데 4월 1일부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콜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온 게 눈에 보이고, 지금은 또 시장이 이제 강제로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긴 하는데, 선물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죠. 1,500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옵션 쪽에서도 좀 하방으로 베팅하지 않는 모양새가 나타났다는 것들이,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유가 안정과 그리고 높아진 어떤 그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섹터들이 4월 달 시작하자마자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오늘도 금요일과 오늘 연속으로 좀 강세고요. 이제 항공주 쪽으로는 굉장히 금요일 날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베팅 들어왔고, 오늘은 기관들이 상당히 이제 항공주 쪽으로 그리고 리오프닝 쪽으로 상당히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아마 지금 이렇게 시작되는 이제 오늘부터 2분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쪽 리오프닝 섹터가 아마 2분기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부터 어떤 쪽 리스트 볼까요? 일단 외국인들 매도 쪽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아직은 좀 팔고 있으니까요. 한 200억 정도의 거래소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영 주가 힘을 못 차리고 있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살짝 상승으로 돌아서려고는 하는데요.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440억 정도 출회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오늘 항공주 주목받고 있는데 외국인은 파네요. 카카오 있고요.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대한전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LG에너텍도 현재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 파는 거는 그냥 삼성전자 집중적으로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마트폰 사업 쪽에서 지금 GOS 쪽에 문제가 좀 불거지고, 파운드로 쪽으로도 좀 고객들을 좀 뺏길 만한 우려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삼성전자 가지고는 지금 올해 2분기 쪽에서는 수익력이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외국인들이 수급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배터리 점유율이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5위에서 7위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중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4% 이상의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2%대인데, 이거 두 종목에 거의 매도가 많은 상황이고,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 뜨고 나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데, 다만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그동안 사모은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매도 가지고는 이거를 뭐 빠져나갔다 보기는 어렵고요. 갭 떴으니까 일부 조금 물량 조정한 것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그 물량은 기관들이 양쪽에서 좀 다 받아내고 있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요거 항공주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 이번 2분기를 맞이하면은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고, 리오프닝에 투자하다고 말하기 좀 어려울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대한항공 계속 강조 좀 드렸지만은, 제가 목표 주가 시가총액 20조 말씀드리면서 57,000원 말씀드렸고, 트레이딩 작년 실적 기준으로만 해도 영업이익에서 10배 주면 4만 원은 기본은 간다라고 말씀드려서 정고점 돌파 의견을 계속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절대 팔면 안 됩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주 다 마찬가지고요. SO일이 정유 초황으로 인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도 강중 강하게 갔다가 약간 밀리는 흐름인데,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이런 좀 더 강세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1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동차 쪽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오랜만에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 현대차가 바닥 잡고 있다는 오늘 좀 터닝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자동차도 좀 바닥이 좀 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 파는데 항공주가 들어있어서 좀 의아했는데 이 물량 기준을 봐야 되는군요. 삼성전자만 많이 파는 거고 나머지는 팔기는 하는데 의미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다음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은요? 네,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 매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 SM 47억 정도 매도 물량 나오고요. LNF 두 번째입니다. 클래시스, 위메이드, JYP, YG. 엔터주들 많네요. 아래쪽에 SM, CNC도 있고요. 어떻게 분석해야 될까요? 네, 그 SM이라든가 LNF, 지금 그 YG 엔터, 그리고 JYP, 그러니까 엔터주들 3사, SMCNC까지 엔터주들 쪽에서는 최근에 강한 흐름이 나왔고, 오늘도 갭상승이 나오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LNF가 지금 가장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고, 제일 강합니다. 수급도 가장 센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 들어오다가 오늘은 이제, 정고점 부근 그 매물대에서 외국인들이 좀 일부 조금 차익 실현 정도인데, LNF 좀 더, 그 물량 을 일부 축소 정도만 보시고 여기서 다 팔 건 아닐 것 같아요. 좀 더 끌고 가도 좀 되지 않나. 정고점까지는 조금 더 보자 정도 의견 드리겠고요. 엔터주들 특히 JYP 엔터가 지난주에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전망이 그 지지난주인가요? 그 나타나면서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에서 차익 매물 나왔고 SM 같은 경우도 전일 이제 금요일에 신고가 찍고서 오늘 차익 매물 정도. YG 엔터는 아직 신고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세 개 중에서 YG 엔터가 제일 접근하기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 엔터 같은 경우는 매수 의견에서 말씀드리겠고요. JYP랑 SM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에 좀 들어가는 모습도 있어서 약간 좀 쉬어갈 것 같아서 지금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좀 더 낫다. 이거 세 개 중에서는 YG 엔터가 좀 더 매수하기 편안한 자리라고 말씀드리겠고, 그 기술적 중에서 이제 심텍 같은 경우 제가 지난 목표주가 8만 원 상향 의견 드렸거든요. 여전히 유효하고요. 지금 정도에서는 뭐 소량 한 5% 비중 5% 이하에서 소량 정도는 접근 가능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 그러니까 많이 갔기 때문에 차익이 지금 일부 나오고 리오프닝 쪽으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서 지금 리오프닝 종목들 잡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PCB 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섹터를 해석하고 있고, 또 YG 엔터테인먼트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그 유한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블랙핑크랑 트레저가 이끌 제2의 전성기 전망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지가 92,000원짜리가 나왔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4월 5일에 빅뱅이 컴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가장 아티스트들의 이벤트가 가장 많은 기업이 YG 엔터입니다. 그래서 그 YG 엔터테인먼트 저는 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터 섹터 매력도 비교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수급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그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PSK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좀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견조한 모습을 나타났고, 지난번에 그 APTC 이후로 거기는 이제 그 시가 공정이었고 세장 공정 쪽에서 그 강자로 나타나고 있는 PSK 말씀드리는데, 동사가 이제 그 인텔부터 해서 국내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반도체 업체들까지 해서 한 50군데의 그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데 매출이 51%가 이제 해외에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이 워낙 다변화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그 매출이 안정화되어 있고 영업이익률도 평균 그 23에서 24% 정도에서 그 장비 업체인데도 24% 정도 되거든요. 동종 업계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올해 기준으로 PR이 8배, 내년 기준으로 7배, 근데 2024년 기준으로 한 5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워낙 지금 밸류가 쌉니다. 이 전공정 장비 쪽의 업계 타겟 PR이 10.5배인 거 봤을 때는 상당히 밸류에 지금 매력이 높은 상황이고, 동사가 지금 그 웹의 그 엣지 클린 장비라고 해서 이게 그 웨이퍼의 가장자리에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는 이런 그 장비거든요. 이게 지금 고객사로부터 컬을 지금 컬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 램리스트치가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인데 여기에 지금 동사가 진출할 거로 보여져서 일단 기대가 좀 되고 있고, 동사가 이제 그 드라잉 클린 장비라고 해가지고 그 국내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 건식 세정 장비 쪽에서의 고객사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그 PR 스트립이라고 해서
그 감강액을 감강액을 도파하고 나서 그 찌꺼기들을 제거해 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인텔이 유럽에 110조, 114조 정도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인텔의 지금 고객사를 동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유럽 지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의 투자 확대라든가 이 점유율이 높아질 거로 보여져서 올해 굉장한 그 어떤 시장 퍼포먼스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중국 시장 쪽에서도 지금 매출 비중이 15% 정도 되는데 램 리서치가 중국에 들어가기 좀 껄끄럽거든요. 이로 인해서 이 반사 수혜를 동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봐서 올해 그 영업이익이 한 1,127억, 내년에 1,300억, 후년에 1,500억 정도 봐서, 타겟 PE 한 10배 정도 좀 보면은 올해 추정 EPS가 5,959원이니까 그냥 목표가 59,000원 잡고,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48,500원 이하 매수 좋은데, 뭐 지금 한 100원, 200원 요 차이라고 하면은 지금 가격 이하에서권에서 분할 매수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전저점 구간이 한 43,700원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도체주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좀 있고요. 향후에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많고 있는 PSK 오늘의 추천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바라봤습니다.